중요한 것은 뭐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예측했던 것이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서울대, 연대, 카톨릭대, 극상위 의대 합격선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것과 안녕하십니까, 홍성 선생입니다. 오늘자 12월 9일부로 수능평가원에서 그 수능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이죠. 12월 10일자로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뭐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예측했던 것이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 연대, 카톨릭대, 극상위 의대 합격선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것과 이거와 맞물려서 서울대 경영경제가 어느 정도의 컷을 갖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게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우선 제 예측이 맞았느냐라는 부분에서 국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은 어떤 것이냐면 만점자가 좀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점자가 상당히 적어졌죠. 상당히 적죠. 뭐 100명이 안 되고 28명 정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반은 또 맞췄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극상위권 의대를 예측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점수의 격차가 컸을 때 만점자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수학하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최고점의 표점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작년같이 서울대에서 보였던 한 뭐 4-5개 정도까지 내려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총평을 먼저 내리면 불수능은 맞아요. 전체적으로 표준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 표준 점수가 올라간 이유는 중위권과 상위권의 격차가 분명히 크기 때문에 일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맞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1등급 컷과 최고점의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면 1등급 컷은 연고대, 서울대, 공대하고 화생공 이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본다면 그 최고점에 대한 분포도는 극상위대학 그리고 서울권 의대에 대한 합격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극상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대 경영경제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연대 경제 이 정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과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밑으로 하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연세대학교 전체 문과 정도 그리고 고려대학교 전체 문과 정도의 영향을 주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1등급 컷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국어가 작년에 1등급 컷이 131이에요. 그런데 올해 131입니다. 차이점이 좀 없어 보이죠? 자, 수학이 1등급 컷이 13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137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었느냐면 상위권이 약간 하락한 형상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올해는 호불호가 갈리는 시험으로 만점자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만점자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하고 상위권의 격차가 나오기 때문에 137이라는 상승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합격 점수는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그런데 분포도상으로 봤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에 합격하는 인원들과 그 밑에 대학에 합격하는 인원들의 그 갭이 상당히 크게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추합에 대한 이런 경향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돌았다면 이번에는 그 도는 선이 상당히 명확하게 그 선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1등급 선이 정확하게 뭐 갈라지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극상위 의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저희가 목적이니까 극상위권은 일단 최고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최고점의 만점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일단 자료상으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최고점은 만점으로 맞춰지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최고점을 봤을 때 국어가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에 144점이었고요. 151명이었습니다. 지금 149점이고 28명입니다. 자, 분명히 최고점에 대해서 만점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137이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7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국어 만점자가 점수에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한 개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그런 상태의 점수 차이가 났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최고점이 149명, 28명이죠. 그런데 수학이 147명으로 2702명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 표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자, 일단은 최고점을 맞는 인원수가 적어졌지만 그 인원수 대비 점수 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적기 때문에 국어 만점자가 가질 수 있는 혹은 수학 만점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혜택, 점수적인 우위 이런 것들이 일단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했었던 그 합격 컷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격 컷이라고 봤을 때 일단은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가 보편적인 합격 컷으로 보고요. 자, 그럼 카대하고 연대의대는 어떤 상황일까? 1개 내지 2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하나 또 있죠. 어떤 거냐면 서울대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 서울대에 떨어진 인원이 연세대학교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느냐는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밑에 대학인 경희대하고 한양대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한양대하고 경희대 정도의 합격선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 전체 5개 안쪽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 98%에서 99% 사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에서 주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세대학교가 패자부활전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배수에 대한 부분 대략 100명 정도가 되는데 100명 정도가 갖고 있는 점수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과목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서울대에 지원하고요. 나군에, 가군에는 연세대학교 의대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과목을 지원 안 하고 1과목을 지원을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군에 서울대는 지원 못하죠. 그러니까 경희대를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은 가군에는 연세대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에는 저는 단연코 카대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둘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종합하자면 서울대 의대의 컷은 최대 4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2개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연대의대하고 카대의대는 1개 내지 2개에서 컷과 평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 학교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컷은 대략 5개 이내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일단 가려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극상위 문과대학이죠.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의 격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경영경제가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본다고 하면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하고 연세대학교 경영경제가 약간 다소 연대 경영경제가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경영경제,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까지는 대략 3개 정도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능평가원에서 점수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전달해 드렸고요. 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달할 것이 있거나 혹은 이제 그 문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상태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